최근 한국 영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연기자, 감독,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한국 관객들의 꾸준한 한국 영화 사랑 역시 지금처럼 한국 영화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 탑 1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영상호 감독 연출, 공유 주연의 부산행입니다. 약 100만 명에게 평점 8.6을 받았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실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1100만 관객을 넘어서는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 관점에서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저게 뭐야 진짜. 수아, 너 왜 꼼짝 말고 잠깐 있어?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 있다니까.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몇 톡한?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다 들어올 수 있었어.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좀비 영화는 새롭지 않다. 줄거리와 화면이 중요하며 인간의 사악함이야말로 정말 무섭다. 좀비물은 더 이상 서양의 특허가 아니다. 한국 영화인들은 다시 한번 비범한 서사와 정교한 창고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였다. 허리우드식으로 인류를 구하는 대영웅주의는 없고 인간성에 대한 반성과 감정의 묘사가 많다. 어떻게 평가하든 이 영화는 아시아 영화계에서 최초이다. 만점으로 칭찬하자. 좀비물의 명작이며 금융, 과학기술, 사회, 인성의 완벽한 결합이다. 가장 싫은 역할은 어린 소녀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망갈 줄 모른다. 9위는 김병호 감독 연출,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약 59만 명에게 평점 8.7을 받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쫓겨난 국민 앵커는 어느 날 신원 미상의 청취자로부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는 예고대로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이러한 테러 상황마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던 주인공은 결국 사건의 시체에 다가갈수록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CG가 좀 어색하고 현실 고증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지루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긴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감독은 자신의 첫 번째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리한 연출 실력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하정우는 혼자서 큰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훌륭한 연기력을 가시했습니다.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나라의 영화관에서 더 테러 라이브를 볼 수 있는 국민은 행복하다. 중국이었으면 범죄자가 감화되어 자수할 것이 틀림없다. 아니, 중국은 테러가 전혀 없다. 후반부의 현실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다. 한국 영화의 범위는 여전히 넓은데 왜 실제 한국 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을까? 8위는 강영철 감독 연출, 심은경 주연의 써니입니다. 약 55만 명으로부터 평점 8.8을 받았습니다. 남이는 어머니의 문병차 병원에 들었다가 하춘아라는 익숙한 이름이 새겨진 병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선 병실에는 정말 그 친구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잊고 살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했던 25년 전의 과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학창시절 칠공주 써니의 멤버였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나미가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서는 부분과 어린 시절을 동시에 그리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 스크린 나가야 되거든. 일부입니다. 나 이상해. 아까 우리 반에 예쁜 애 봤지? 꼬라. 걔까지 해서 우리 멤버야 멤버. 어이! 소녀시대! 뒤에 아이는 뭐냐? 야 오줌 쌀라 그런다 야. 비행이라고 들어봤냐?
중에 한 명 건드리는 건 우리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우들을 잘 캐스팅했다. 어린 시절과 중년 시절의 대응이 매우 좋다. 몰입감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라면을 먹고 나서 자고 싶지 않은 새벽에 이 영화를 다 보고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청춘은 무적이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상처는 이 청춘 이야기에 비장함마저 더해주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다. 7위는 봉준호 감독 연출, 송강호 주연의 기생충입니다. 약 123만 명으로부터 평점 8.8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생충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무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포함하여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제작비가 자전차왕 엄복동과 같은 150억 원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명작을 만들어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19년 가장 재밌게 본 영화로 기생충을 뽑았습니다.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생은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잔머리로는 시간이 쌓아올린 골짜기를 영원히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현실 사회의 생존 법칙이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벌레가 주인을 죽인 것은 단지 우발 사고일 뿐이다. 처음으로 킹크랩을 먹었을 때가 생각난다. 식사비가 1인당 몇천 원인 식당에서 즐겁게 먹고 있는 척 했었지만 사실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고 마음 같아서는 편의점으로 뛰어가 고기 만두를 먹고 싶었다. 모두 알다시피 그들은 아기가 없지만 굴욕감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점점 흘러나온다. 체면을 지킬수록 눈이 따끔하다. 누군가 평생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못나게도 울었다. 6위는 박훈정 감독 연출,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주연의 신세계입니다. 약 35만 명으로부터 평점 8.9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과장은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골드문이 점점 확장하자 화교인 신입경찰 이자성에게 잠입 수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8년 후 이자성은 골드문의 2인자인 정철의 오른팔이 됩니다. 하지만 작전의 성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강과장은 이자성을 이용해 계속 골드문을 압박하고 이로 인해 경찰 동료가 죽고 자신의 신분마저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자성은 언제 자신을 버릴지 모르는 경찰과 형제의 의리로 대하는 정청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모두 다른 신세계를 꿈꿨던 세 남자들의 욕망은 결국 충돌하게 되고 운명은 냉혹하게 승자를 선택합니다. 신세계는 개봉 당시 한국판 무간도로 불리우며 한국 영화사에 큰 울림을 남겼던 느와르 명작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있었냐? 아니요, 아니요. 봐봐 얼른.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핵심을 말하지 못한 대화들이 없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 스토리는 무간도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간도를 보고 기억나는 건 양조위의 코스염밖에 없다. 신세계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인생의 궤적이 바뀌는 것이 정말 좋다. 그리고 창고에서 비밀 요원 2명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은 무간도 2하고 비교했을 때 이정재의 연기는 너무 좋았고 여문락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멋진 한국 영화는 처음 보는데 구성과 논리가 치밀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하다. 이정재는 정말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무간도 느낌이 나며 사운드 트랙도 매우 기품이 있었다. 비밀 요원인 게 밝혀진 장면하고 주차장에서 싸우는 장면이 비장하고 훌륭하다. 많지 않은 좋은 영화이다. 이런 결말은 중국에서는 틀림없이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5위는 이환경 감독 연출, 유승연 주연의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약 49만 명으로부터 평점 8.9를 받았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 7번 방에 6살 지능의 딸바보 용구가 들어오게 되고 같은 방 입소자들은 용구를 위해서 그의 딸 예승이를 7번 방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하긴 했지만 지나친 신파라는 평가와 인생 영화라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먹으면 안 돼? 수돗물 안 돼. 끓인 물. 점심 때 빵 먹지 말고 꼭 밥 사 먹어. 알았지? 예승이도 밥 먹어야 돼, 밥. 알았지? 응. 예승이 추워. 예승이 들어가. 하나, 둘, 셋. 아빠 잘 갔다 와.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병 환자처럼 울었다. 나에게는 부족하기에 동경하는 가족이야. 내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영화의 심도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매번 영화를 봐도 감동이 하룻밤밖에 안 가. 너무 가식적이고 설득력도 없어. 나는 이런 감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스토리도 틀에 박힌 편이다. 관객을 울리고 싶을 때는 시청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 오래전에 봤어. 하지만 아직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다. 4위는 봉준호 감독 연출, 송강호, 김상경 주연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약 62만 명으로부터 평점 8.9를 받았습니다. 1986년 시골 마을 두 형사에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이춘재가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저지른 성폭행 및 연쇄 살인 사건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며 당시 허술한 조사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또한 당시 경찰들의 과잉 조사로 인해 용의자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 등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2019년 새로 개발된 DNA 증폭 및 복원 기술을 활용하여 사건 현장에 남겨졌던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찾아내었고 이를 교도소 수감자들의 자료와 대조하던 중 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춘재는 1994년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조사에서 결국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뭐가?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여기 들여다보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얼굴 봤어? 그냥 평범해요.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게 이렇게 어려웠다. 시대의 감각과 결합하여 이 영화를 감상해야만 시대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처음에 사건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 자백을 강요하고 신에게 빌고 나중에는 현장에서 범인을 쫓고 과학수사까지 모두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에 살인자는 살인자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다. 십수년이 흘러 이제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 살인자가 불러온 추억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9점. 현실에서 잡지 못한 범인들은 많은데 영화에서 못 잡은 건 처음 봤다. 3위는 양우석 감독 연출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입니다. 약 54만 명으로부터 평점 9.2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 성우석은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부산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하지만 7년 전 인연인 국밥집 아줌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어려운 시대에 쉽게 가지 못할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얘기 들었나? 나이트 삐끼들 멘치로 찌라시 명함 돌고 다닌단다. 어디 남의 촌밥에서 찌라시 돌려? 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요. 변호사 송우석이라 합니다. 근데 선배님, 내 땡거짓 아닙니까? 돈 좀 꿔주이소. 아이고 뭔디 등신. 그럼 그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 고졸을 가던데. 나 참. 저는 돈이나 벌라고요. 저 속물 세법 변호사 아닙니까? 돈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 진우야, 이 상처 먹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안 돼, 한국 영화는 돼.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한국인은 싫어하지만 현대 예술에 대한 한국의 선진과 조예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가 현실 법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만약 한 나라의 국민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얼마나 절망적일까. 2위는 이준익 감독 연출, 설경구 주연의 소원입니다. 약 61만 명으로부터 평점 9.3을 받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아침 학교를 가던 소은이는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은이네 가족은 몸과 마음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 이런 소재의 영화는 분노나 복수를 다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 영화는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적 신파로 흘러가기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연출력과 극본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술을 마시고 한 범죄라고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다는 한국의 법률.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태가 불안할 텐데 몸의 치료랑 같이 마음의 치료도 필요한데 세상 많고 많은 와중에 왜 하필 우리 아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소은이의 부모, 친구 모두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소은을 해친 범인은 계속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실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한국 법률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의 범죄인 경우 감형을 해주냐는 거다. 이 영화가 촬영되고 상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한국의 영화 제도가 아주 부럽다. 이렇게 국가의 법률을 바꾸는 영화를 창작했다는 건 말이다. 1위는 황동혁 감독 연출, 공유 주연의 도가니입니다. 약 84만 명으로부터 평점 9.3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황동혁 감독의 작품으로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작품입니다. 영화는 전라남도 강주광역시 강조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약 5년간 청각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성폭행과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는 결국 2012년 폐교 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니 시청에서는 학교의 일인이 교육청으로 가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범위에서 벗어난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인이 시청으로 가라고 하면서 떠넘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돈 받아먹고 팔아먹는 놈이 좋은 놈인 줄 알았더나. 얘 그런 일 당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이 손 놓을 수 없어. 중국 관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봐라,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의해 바뀌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어두운 면은 현실 속에서 더 나쁠 거다. 하루빨리 이런 일들이 바뀌기를 바란다. 한국 영화의 대담함에 강복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추악한 현상을 과감하게 폭로했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송강호 주연이 3편, 공유 주연이 2편이었으며 액션, 범죄, 감동, 실화 바탕 등 매우 다양한 작품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6년 개봉한 부산행과 2019년 개봉한 기생충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3년 이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2022년임을 감안하면 이미 10년 동안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더 많은 중국 관객들이 중국의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